안녕하십니까. 제가요, 아까까지는 안 떨렸는데, 아까 박재홍 소장님께서 교육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런 거 너무나 쑥스러움 많이 타고 잘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정말 싫어하고 못하는데요. 소장님께서 이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부모 교육을 한 번도 본 적이,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애초에 부모 교육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정말 오늘 듣고 보니까 저도 진작에 부모 교육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많이 떨려가지고 그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다 할 말을 토시까지 다 적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얘기보다 그 아까 앞에 그 이범 선생님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맞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두서 없더라도요, 그냥 제가 제 아이들 키우면서요 제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 아이들 주변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느낀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제가 정말 부모 교육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런 책 부끄러워서 안 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자녀 교육서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고요.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보는 게 오히려 해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좀 편협한 사람이었죠. 예전에 그냥 뭐 인생 살아가는데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선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것도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정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대학교 때 가서 하는 게 진짜 공부고, 그 정도 나이 때 하는 게 뭐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엄마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렸을 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행처럼 뭐 이렇게 뭐 쏟아지는 자녀 교육서 같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사회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진 그 좀 약간 서울이지만 한적한 그런 시골스러운 분위기 동네에서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수홍이 낳고도 한참.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는 일부러 좀 책에도 보셨다시피 그냥 이렇게 야산 있고 한 그 방화동 그 시골 끝자락에서 아이들을 그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서부터 뭐 1등을 하고 뭐 1월이라 이런 거는 정말 뭐 제 잘난 맛에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잘난 것도 아니지만 그 우습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초등학교 때 뭐 그 정도 시기까지는 그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저는 아빠 역할보다는 또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거는 무슨 뭐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인 뭐 그런 뭐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저는 생물학적으로도 그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난자하고 정자하고 뭐 합해서 한 인물이 탄생이 되는 거니까 50% 뭐 그 정도 효과 서로 미치지 않았을까, 서로 반반씩 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 난자하고 정자하고 합해서 이렇게 뭐 같이 핵이 분열되는 그 과정에 물론 유전 인자는 반절씩 뭐 서로 교환 합해져서 그런 영향을 받겠지만 그 핵을 싸고 있는 그 세포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저 엄마 뭐 그런 거 잘 아는 뭐 미토콘드리아 저 사실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그 뭐 기억에는 그런 용어니까 너무 놀래지 마시고요. 그런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그 기를 형성하는 거는 그 가운데 안에 유전 인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전 인자를 분할시키는 정말 세포질 안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진짜 건강한 그거는 뭐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데 엄마의 생각이나 그 바탕이나 그 마음가짐 그리고 또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 전체 심적인 거 육체적인 걸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뭐니 해도 아빠 뭐 50% 엄마 50% 이거는 뭐 저 여성 뭐 이런 여권 논자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엄마의 역할과 그 결정적인 그 뭐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소장님하고 그 이범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 제가 저런 교육을 정말 우리 아이들 유치원 정도 그 정도 시절에 들었더라면 내가 정말 더 좋은 엄마가 됐었을 텐데 제가 너무 좀 편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 말씀 들었다 보니까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떠오르는 단상들 그 위주로 제가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그래도 가장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께서 그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홍이에 대해서는 그 뭐 쉽게 말씀을 하니까 뭐 알려진 대로 이 책에 대한 거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뭐 이런 아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삶의 진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명히 역설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홍이가 이런 아이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뭐 미리 제가 이끌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었을 뿐더러 이끈다고 될 그런 상황도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정말 고등학교, 진짜 대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마음의 바탕과 성향을 길러주면 정말 아이한테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 정도는 제 심적으로 일찍부터 뭐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수홍이가 일반적인 저는 그렇지만 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평준화 교육 속에서 또 보완하는 뭐 영재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평준화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정말 아이들이 저는 그 평범이라는 말, 그 단어 용어 자체가 뭐 우리 인생살 사는데 보통 뭐 일반적 뭐 그런 이야기 뭐 정상, 상식 뭐 이런 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를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또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데 이 평범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서 뭐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평범이라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이 교육 제도를 그 평범한 그런 교육 제도를 믿고 따르는 거는 정말 저는 부모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수홍이는 정말 우리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적인 동기가 강한 아이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자기의 내적인 그런 에너지로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것을 저는 의도했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그 자기 주도성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죠. 아까 강의 들은 게 얼마나 큰 이야기 되었는지요. 그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이 전부 다 거기 들어있고, 사실은 제가 박 소장님 책이 새로 나왔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도 미처 그거를, 제가 원래 그런 책을 또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추구했던 그 관점이 바로 저거였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저렇게 보내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라게 아이가 그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공부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뭐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 끌어올려졌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홍이는 그 이제 제가 물론 그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지금 세태가 전부 다 한쪽으로 몰려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단지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같이 정말 인생을 이렇게 같이 뭐 성장하는 그 과정을 같이 즐긴 것 뿐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근데 그 둘째라고 하는 수홍이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홍이는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강한 그런 이제 아이로 성장을 했는데, 그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수홍이가 빛이라고 하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의 역할이나, 그리고 형보다 사실은 형은 모든 게 자기가 뭐 시시한 뭐 그거 하나서부터 전부 다 자기가 처음 접하는 그런 것들로 접하지만,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형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호기심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학습하는데 그 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둘째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향 자체도 수홍이랑 많이 다르고.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둘째 아이가 결국은 수홍이처럼 또 저희 그 가정 환경처럼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물론 걔도 사춘기를 좀 많이 심하게 겪고 그러느라고, 지금 중3인데 겪고 그러느라고 저도 참 속을 많이 좀 썩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제 걔가 과학고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저도 지금 하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정말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 성적, 내신도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굴곡도 만나게 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도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전학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우리 저기 작은 애가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수홍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이나 뭐 이런 쪽을 일부러 이제 그 심리적으로 회피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과학고를 갔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방황하는 기간을 오래 겪으면서 또 엄마하고 형아를 이제 오랫동안 그 같이 커온 그런 과정을 돌이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귀 본성이라는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 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좋았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의식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2학년 말 정도 되니까